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인데요.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얼마나 특별하겠냐고 하시겠지만 이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4년 전 발달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어머니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달라고 눈물로 애원하는 그 장면 말입니다. 어머니들의 사연은 다큐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담겨 지난해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진 서진학교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학교가 올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받았는데요. 1979년에 이 상이 제정된 이래 대학교도 아니고 학교 건물이 대상을 받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서진학교를 설계하고 지은 건축가 유종수, 김빈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건축가 유종수 김빈 씨는 2014년 코어 건축사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건축과 도시, 인테리어와 인프라 시설까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크고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 서울시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 건축사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대표작으로 신설동 한옥 수직 증축, 평화문화 진지, 2018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 광나루 순환구조대, 망우 119 안전센터, 돈이문 마을 수직정원 등이 있습니다. 서울 서진학교로 2021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중단되어야 됩니다. 당신들 집 앞에도 한번 세워봐. 여러분들이 모욕을 주셔도 저희 괜찮습니다.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지켜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4년 전, 그러니까 2017년에 그 강서구청에서 했던 그 주민 토론회 현장입니다. 그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그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열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은 그 특수학교를 지은 건축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종수님과 김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 든든하시겠어요. 이 축하드릴 게 이걸로 서울시 건축 대상까지 받으셨다고요. 이 서울시 건축 대상은 어떤 상입니까? 서울시 특별시 건축상은 매년 주는 건가요? 네, 올해가 39번째인데요. 전통 있는 상이네요. 네. 그거 보니까 앞서 그 프로필 소개할 때 보니까 다른 상도 엄청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상이 이 두 분께 어떤 좀 다른 각별한 의미가 좀 있으신가요? 상이라는 건 사실은 상을 받았다고 해서 뭔가 저희의 작업이 그걸로 완성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여러 번 작업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상에 지원을 해서 상을 받게 되면 어쨌든 저희로서는 약간의 보상 같은 게 있는 거죠. 상금이 있어요?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번 상은 없어요? 네네. 약간 상에 상금이 없지. 쉽게 말하면 명예 같은 건데요. 네. 어쨌든 서울시든 상을 주는 주최 측에서 어쨌든 여러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판단을 해서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완성된 건물이 의미를 갖는 거니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예. 되니까 뭐 저희는 그런 데서 의미를 찾는 거죠. 아니 제가 네. 기사 보니까 그 심사평에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런데 뒤에 차차 이제 그거는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두 분이 지금 동업 관계신가요? 네, 공동 대표입니다. 아, 언제부터 이렇게 같이 하신 거예요? 2004년에 저희가 같은 네.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네. 같은 회사를 한 7, 8년 다니고 저는 조금 김 소장님 먼저 나와서 사무실 오픈하고 저는 한 조금 있다서 나와가지고 같이 동업을 한 게 2014년. 14년이면 올해 한 8년 지금 정도 되고. 되게 오랫동안 안 깨지고 계시네요. 전 회사 다닐 때 저희가 어쨌든 7, 8년 같이 지내면서 서로 어느 정도 알았고 네. 그리고 다닐 때 뭐 잘 지냈어요. 친하고 뭐 술도 잘 먹고 그래서 그게 아마 같이 일할 수 있게 한 뭐 처음에 출발점은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근데 뭐 막상 동업해 보니까 잘 안 맞아요?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건축 네. 일 스타일이. 근데 그렇죠. 맞습니다. 의견 충돌 같은 건 없습니까? 그게 저희도 조금 신기한데 네. 아마도 제가 상대적으로 의견이 좀 적어서 그러니까 둘 다 세면은 부딪히는데 네. 이게 아마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은 훨씬 뭐 이렇게 의견이 잘 조율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돈도 똑같이 나눠 가져가요? 돈은 뭐 저희는 급여로 예. 급여로. 그럼 급여 차이가 좀 있나 보구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아까 소개하면서 그 서진 학교를 지었다 뭐 이게 설계했다 뭐라고 제가 이제 건축가를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이제 뭐 이걸 건축했다 그러면 역할을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설계도를 그려서 하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다 완공까지를 하는 겁니까? 건축가의 역할을 뭐 보자 그러면 사실 건축가 역할은 사실 넓게 보면 되게 넓은데 네. 건물이 지어지는 딱 그 부분을 한정해서 보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설계와 감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설계와 감리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설계는 당연히 이제 그림을 그려내서 예.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도면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설계. 예. 공사가 시작이 되면 예. 공사는 이제 시공자가 하는 거고 예. 그 공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설계의 의도대로 되는지 예. 그걸 하기 위한 게 이제 감리잖아요. 예. 그래서 감리까지는 보통 건축가가 해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 감리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나뉘긴 하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축가의 역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가의 역할 그러면 설계 스타트부터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어쨌든 관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두 분은 네. 이런 주택 이런 건 안 하시나요? 뭐 하지요. 주택도 하세요? 네, 뭐 돈 되는 건 다 하세요? 뭐 상가도 하고, 뭐 상가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에 뭐 설계 영역이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 영역이 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고 특히나 저희처럼 저희 세대 비슷한 세대의 뭐 중소규모의 사무실, 건축 설계 사무실이라 그러면 뭐 어느 전문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다 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장애인 관련 학교 이 시설은 이번에 처음 하신 건가요? 실제로 그 건물 전체를 다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학생들이 쓰는 건물은 처음이죠. 그러면 이번에 그건 어떤 공모에 참여를 하신 건가요? 서진학교는? 설계 공모로 나왔고요. 학교라는 것에 처음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 예. 공모전 나왔을 때 플러스 이제 특수학교였던 거죠. 네. 서진학교는 그 17년 만에 서울에 처음 지어지는 건데 예. 그때 당시 2017년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두 개의 학교를 진행하거든요. 나래학교하고 강남에 있는 나래학교랑 예. 서진학교. 이 서진학교는 강서구에 있는 네, 강서구에 학교죠. 있는. 네. 그 가양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양. 원래 그 학교가 있던 자리에서 네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증축했다 그래요? 뭘 그렇죠. 어떻게 한 거죠? 그 원래 공진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인데 그 당시 폐교가 이미 돼 있었고 예. 학교 건물만 그냥 비어 있었던 학교 건물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그 공모전과 이 사업 자체의 이제 조건이 공진 초등학교의 기존 건물 교사동을 일부를 남긴 채로 옆으로 늘 증축이죠. 쉽게 말하면 예. 증축인데 그래서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 플러스 증축한 부분은 신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와, 이거 맨 땅에 그냥 지으면은 좀 그래도 수월할 텐데 기존 거 이렇게 살리면서 하는 게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그 주민 반대가 이렇게 거셌다는 것도 알고 지금 하신 거죠.
처음에 공모전이 되고 예. 설계 초반기에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걸 사실 몰랐어요. 아, 왜냐하면 몰랐어요? 이렇게 수면에 올라오기 아, 전이었거든요. 모르고 들어가셨군요. 나중에 후회하셨겠네요. 아니요. 처음에 수면에 올라오진 않았고 그리고 공모전을 뭐 초기에 그런 걸 미리 누가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뭐 인폼을 주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아, 거기서 근데 공모할 때 숨겼구나. 숨겼다기보다 저희가 설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까 그 학부모님들의 그 상황이 발생이 됐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걸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예. 그 순간부터 이거 정말 고난의 연속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알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이렇게 확 되는 바람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긴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그 사이에 이제 뭐 그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여러 가지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겪었던 고충, 그 애로 난관들이 뭐가 있었어요? 이 짓는 동안? 일단은 속도가 되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되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길게 끌기에 발주처에서도 부담이 됐을 거고 네. 가장 이제 마음이 급해진 분들 학부모분들이죠. 속전속결. 학부모분들은 이게 이러다가 또 엎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더 커진 거죠. 갈등이 막 뭐 그전에 있었지만 더 커져서 막 이슈가 돼서 막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시간을 저희가 사실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설계 기간도 있고 예. 공사 기간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되게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는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부담감이 됐었죠. 그러면서 그런 게 있었고 그 건축비 뭐 공사비는 좀 충분히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공사비는 항상 저희가 부족하겠죠. 참여할 때는 물론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공사비가 한 500만 원이 안 됐었어요. 네? 2017년에 500만 원이 안 그때 됐었어요. 이제 500만 원은 평당 네, 뭐 이렇게 평당. 인가요? 예. 네, 그래서 턱없이 부족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걸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해가지고 어렵게 공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별로 남은 게 없었다는 얘기시네. 남은 것은 그거는 이제 공사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상이 설계비를 남은 받는 거고. 시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시공사 몫이구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서진학교가 그 초등학생부터 뭐 중고 그다음에 직업 훈련 받는 분들까지를 다 아우르는 공간이더라고요. 훨씬 이게 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공간을 배치하기가. 그래서 애초에 나올 때 이제 거의 기준이 층별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간을 층으로 나누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럼 이제 저희는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는 게 이제 같이 쓰는 공간들에 그렇죠.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연령대의 차이, 그러니까 성장 정도의 차이도 중요한 이슈였지만 어쨌든 뭐 장애라는 기본적인 특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머지 공간들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계획한 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얘기 나오면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그 어떤 특별한 공간이 이렇게 복도에 있다고 그러던데 그걸 뭐라고 영어로 뭐 파든가 뭐 이렇게 푹 들어간 공간. 네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기존의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만 쓰던 학교 생각하시면은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이제 이승복 동상, 세종대왕 동상 따지는 그런 학교 부지에다가 기존 건물을 일부는 남겨둔 상태에서 초중고 전공까지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학생들이 거기에 공간을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는 서진학교는 기획 단계부터 발달장애 학생들이 주로 사용할 공간이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경사로 같은 것도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때문에 부족하고 공간 실제 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교실도 어쨌든 제한된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쓰는 공용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용부 부분을 좀 일반의
학교보다 좀 넓혔어요. 뭐 한 2배 정도 복도를. 예. 그리고 이제 그 복도에 볼도의 폭을. 예, 복도의 폭을 예. 보통 학교들이 한 2.4m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는 4.5m, 뭐 5m 이러거든요. 2배 가까이 예. 되는. 그리고 그 복도하고 같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파드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캡슐 같은 건데 예. 복도와 연결이 돼서 그래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하지만 수업을 안 하는 다른 시간에는 복도를 마치 뭐 운동 공간처럼도 쓸 수 있고 거기서 전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음악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건물 형태가 미음자 그 중정이라고 그러나요? 이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미음자 형태라고 그러던데 이 발달 장애인들의 편하게 이렇게 해서 미음자를 택하신 건가요? 미음자가 된 거는 첫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교사동을 살린 상태로 증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건물을 이제 늘려갈 때 덧붙일 때 예. 뭐 일자도 저희도 놔보고 뭐 예. 기역자도 덧붙여보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미음자가 상당히 이상적이다라는 첫 번째 판단을 했고 예. 근데 그 미음자를 하면서 장애 특수 학생들의 어떤 패턴 이런 거 같이 고민해 보니 이 미음자라는 동선 자체가 순환하는 동선 자체가 뭐 막다른 동선이 있는 일자 건물보다는 훨씬 이 장애한 학생들한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미음자면 이렇게 길을 네네. 잃어도 그쵸. 그 안에서 네네네. 돌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즉 장애 학생들한테 좋은 공간이 일반인들한테 좋은 공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다 보시면은 많이 경험을 하시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순환되는 동선의 건물들을 혹시나 경험해 보시면 네. 상당히 그게 되게 심플하다고 오히려 느끼실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한 바퀴 삑 돌아서 뭔가 건물들이 있는데 동선이 그냥 한 바퀴 제자리에 돌아온다 이런 건물을 상상해 보시거나 경험해 보시면 의외로 그게 되게 편하고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꼭 길을 잃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뭐 장애인한테도 좋을 거고 일반인한테도 좋을 거고 그런 미음자 순환동선이 갖는 장점이란 게 애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정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중정이 있으니까 그 미음자 동선 순환할 때 중정을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실제로 가보신 분들이 이 정원도 좀 남다르고 뭐 독특한 의자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두 분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온 것들인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도대체 하신 일이 뭐죠? 저희가 그냥 건물만 하나 지을 수는 없고 모든 건축가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뭐 물론 조경 전문가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큰 틀은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여기는 저희 서진학교는 사실 크게 외부 공간이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많은 사진들을 봐서 아실 테지만 가운데 정원인데 그 정원은 사실 건물을 이제 배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정원인데 여기는 뭐 8살부터 한 21~22살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머무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학생들의 뭐 신체적인 조건들도 조금 틀리고 그래서 그 조그만 정원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북카페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뭐 8살짜리도 정원을 이용해야 되고 21살짜리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 앉은 높이도 다르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여기가 물론 발달장애이긴 하지만 휠체어를 탄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 중정이라는 공간을 좀 이렇게 조경 같은 것들을 식재를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좀 세심한 배려를 좀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건물 할 때보다 정말 그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됐겠네요. 그 보통 학교 운동장이 있으니까요. 여기도 운동장이 있어요. 물론 일반 학교보다 좀 작은데 운동장은 정말로 제대로 그냥 비워놓는 공간인 거고 그냥 그리고 사방에 튀어 있고 뭔가 뭐 이렇게 가림막이 없는 공간이 운동장이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중정을 계획하면서 그렇다면 이 중정은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뭐 신체 차이도 있지만 이 중정의 그런 느낌은 뭔가 좀 이렇게 포근하고 좀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건물로 이미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가능한 식재나 뭐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물의 마감도 목재를 사용했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게 큰 틀에서는 출발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020년에 완공이 된 거죠. 네, 20년. 그러면 시작으로부터 얼마나 걸린 거죠? 기간이? 아까 그랬잖아요. 속전속결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네. 순수히 그러니까 앞뒤에 뭐 시공사 선정하는 기간 또는 그 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운영자들이 개입하는 기간은 어쨌든 좀 빼고 본다 그러면 순수 공사 기간만 하면 15개월, 15개월 시공 기간이 15개월, 설계도 한 6개월, 설계 6개월, 시공 15개월 하면은 사실은 타이트한 거죠. 사실은 이 정도 건물이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뭐 최소한 뭐 20개월 정도는 2년 가까이는 해야지 제대로 지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이게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학부모님들과 또 교육청에서는 이걸 오랫동안 못 지어졌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그렇게 그 타이트하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그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무슨 짓는 과정에 본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습니까?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은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이제 완공하는 시점에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뭐 점검 같은 걸 하잖아요. 점검. 네. 예.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불평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 같지가 않고 아직 공사도 덜 끝난 상태에서 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들이 계속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이제 정말로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공사가 덜 끝났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겨우 그 개교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완공이 되고 개교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마무리가 됐구나. 후련하다. 그 뭐 그러니까 뭐 그쵸. 손 털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게 딱 끝났을 때는 뭐 특별히 큰 보람이라기 느끼기 힘들었는데 좀 지나면서 느꼈어요. 좀 지나면서 상도 타고 그런 상 타기 좀 전에 좀 전에 그 뭐 학부모님들 학생들 이렇게 개교해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준공하고 나서도 학교를 계속 뭐 이래저래 갈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등교해서 학교 다니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좋아하러 다니는구나. 또 학부모님들이 애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내는 거 보면 뭐 잘 보내고 있고 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학교를 잘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뭐 공간 저희가 생각했던 공간을 막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좀 좋죠. 이 건립에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 반응은 혹시 아시나요?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막상 지어진 걸 보고 아니요, 그러진 않고 최근에 이제 그 개방하는 날 서진학교 개방하는 날 행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반대하셨던 지역 주민 대표님도 오시고 이제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 다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뭐 서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아까 뭐 상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건축하면서 정말 보람 느끼는 건 이게 건축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반대도 심했었는데 이게 결과가 좋으니까 물론 꼭 상을 타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겠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지역 주민들이랑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그럴 때 되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본자본 말씀하시는 게 그 무슨 아파트 광고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 진심으로 짓는다. 이렇게 두 분의 어떤 진심이 느껴지고 어떤 진정성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하시면서 혹시 이제 그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서 좀 달라진 거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없으시구나. 그냥 오직 그냥 건물만 지으셨고. 아니요. 생각을 좀 정리하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뭐 너무 모르는 게 많았던 게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하면서 이 프로젝트 하면서 장애인 전공하신 교수님이 또 자문을 초반기에 하셨었어요. 교수님 계세요. 그분은 이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많은 걸 또 이제 듣고 했는데 그때 들은 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모르는 게 또 있었고. 우리 일반인들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정말 바닥에 기둥 주변에 색깔을 조금 둬서 부딪히게 않게 하고 이런 것도 그냥 전혀 그러니까 그런 시설 자체에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게 된 게 되게 많은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거일 수도 있는 정도인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걸 좀 알게 된 게 있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공 이후에도 학교를 가끔 가면 이제 장애인들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날 기회도 사실 잘 없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그 모습 자체가 좀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걸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짓는 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뭘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무일 수 있고 네. 이걸 받는 것도 무슨 복지가 아니고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상투적인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 이런 건축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만 계속 짓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시도해보지 않는 다른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교량이 될 수도 있고 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 건축가의 손이 닿는 분야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를 도시를 조금씩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빈님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돈 들고 큰 거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싸우지 마시고 헤어지지 마시고 오랫동안 같이 일하시면서 좋은 건축물들, 역사에 남는 건축물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종수 김빈 건축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학교로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건축가 김빈, 유종수님과 만났습니다.